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의 친절, 충성심, 희생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믿었겠죠. 그에게 아름다움은 신성한 특성이나 영혼의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당신을 끌어들이고 서비스하게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한 미끼였습니다. 그는 생에 대한 의지가 종족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아름다움이라는 환상을 이용한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그 결점 없는 피부와 최면을 거는 듯한 목소리, 완벽한 미소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자연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를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 느끼는 그 애절하고 절박한 이끌림은 신성한 것도 로맨틱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새겨진 고대의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쫓아가고 봉사하고 굴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불편한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남자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종종 변장한 욕망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녀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젊음, 번식력, 부드러움, 그리고 인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녀의 매력은 독특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만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훈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충실하고 친절하며 감정적으로 따뜻했죠. 그는 완벽해 보이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그의 곁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드디어 영혼의 단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답장은 늦어졌으며 더 이상 그에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더 많이 헌신할수록 그녀는 그를 덜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지훈이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끌림이 착함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착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강함,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권력을 보상합니다. 지훈이는 규칙도 모른 채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남성들은 환상 속에서 자랍니다. 디즈니의 사랑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 영화, 영혼의 단짝에 대한 인스타그램 문구들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위험한 환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기만이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부를 수 있고 기쁘게 하기 쉬우며 무시하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남자가 아닌 하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는 종족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으로 향하는 자석 같은 이끌림, 그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갑작스러운 감각,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작용하는 생에 대한 의지이며 당신을 번식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다정함은 생존의 도구이자 기제입니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진화의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의 매력은 자연의 가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만 쓰고 있는 가면 말이죠.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지는 순간 현실은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성들은 관심을 애정으로 착각합니다. 욕망을 운명으로 혼동합니다. 아름다운 여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당신이 단지 유용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녀의 필요, 불안, 생존에 유용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신이 유용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매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을 유혹하지만 당신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을 보장하지도 기필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남자는 꿈속에 살고 여자는 그 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저 캐캐묵은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외모에 집착할 때마다,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 때마다, 당신의 감정에 기반해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당신은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체적인 남자가 되기를 멈추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입고 더 많이 법니다. 그녀는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이 대신 해주니까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말보다 더 크게 울리고 당신의 눈먼 고대 본능은 아무런 의문 없이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관심으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욕망을 운명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찰하지 않는 사랑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욕망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추고 본능의 종노릇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을 혐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여성을 자연이 쳐놓은 함정이라 불렀습니다. 아름다움과 욕망, 그리고 감정적 의존을 통해 남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환상이라고 말이죠. 그녀의 본성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환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숭배하는 순간 당신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는 무너질까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단순히 미모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환상 때문입니다. 그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고 진화이며 수세기에 걸친 로맨틱한 망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자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합니다. 분석해봅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디즈니는 구원받아야 할 공주를 보여주고 할리우드는 그녀에게 후광을 씌웁니다. 모든 노래, 모든 동화, 모든 비극적인 로맨스는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상화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을 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빈칸을 채웁니다. 그녀는 친절할 거야. 순수할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투영입니다. 당신은 한 여자를 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여신에게 무엇을 합니까? 숭배를 합니다. 그녀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투사적 이상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녀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삭막한 세상에서의 안식처, 외로움의 치료제, 혼란을 잠재울 판타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환상을 투영하는 순간 당신은 그를 명확히 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조작을 합리화하며 차가움을 용서합니다. 여신에게 결점이 있다면 환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느니 차라리 피를 흘리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층위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화는 남자를 부양하고 쫓고 감동시키고 희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연에서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혈통의 계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여자의 80%는 번식에 성공했지만 남자는 오직 40%만이 성공했습니다. 이는 절반 이상의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도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경쟁하고 과시하고 봉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의 남자가 도덕을 굽히고 주 60시간을 일하며 감당하지 못할 사치품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들이 목숨 걸고 싸워 얻어냈던 것, 즉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부터 목소리의 부드러움, 당신의 손을 잡는 순간과 그녀가 흘리는 눈물까지, 이 모든 것은 조작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자연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패턴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때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그 동력이 이제는 아름다움이 도처에 널려 있고 의미는 희귀해진 현대사회에서 남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물학적 토대에 현대의 로맨스 종교를 더해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지만 운명의 상대는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완성해주며 무조건 사랑해줄 완벽한 여자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숭고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녀가 운명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를 멈춥니다. 배신을 용서하고 무례함을 수용합니다.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거나 본색을 드러낼 때 당신은 단지 파트너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말살이며 매일 수백만 명의 남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정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 미디어는 여성을 숭배합니다. 여성은 항상 보상이자 치유자이며 남자가 필요 없으면서도 결국 남자를 찾아내고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드는 강하고 독립적인 이상향으로 그려집니다. 영화는 그녀의 결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래는 그녀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그녀를 행복으로 가는 문지기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를 얻지 못하면 패배자입니다. 떠나버리면 냉혈한입니다. 여성의 본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미디어는 남자의 욕망을 강인함이나 목적, 형제애가 아니라 여성의 승인을 통한 가치 증명으로 재설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집단 최면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 꿈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사 속에서 이 함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절반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조제핀이라는 여인의 철저한 노예였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외도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으며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왕들을 굴복시켰지만 한 여자에 의해 무너졌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왕을 깬 남자가 여자에게 깨진 것입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름다움에 권력을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장미라도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는 악마가 아닙니다. 괴물도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자연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 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올려두었던 그 신전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이라고 믿었던 그 사랑은 사실 철저히 거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성의 행동을 판타지라는 렌즈로 오해할 때 결코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얻으려다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부서진 꿈을 가진 껍데기만 남은 남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퍼주기만 합니다.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숭배를 멈추십시오. 투영을 멈추십시오. 환상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환상을 죽이십시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되 구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을 듣되 복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녀의 본성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주문에서 풀려납니다. 당신의 정신을 되찾고 본능을 재건하게 됩니다. 망상에 빠진 세상에서 명료함을 가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에 있어서도 그 고독과 명료함, 잔혹한 자각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낭만적인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배워온 방식으로는 말이죠. 그는 영혼의 단짝에 대한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몽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면을 벗기고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감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계장치를 폭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랑은 의지의 궁극적인 기만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행복을 쫓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자연과 생물학, 그리고 종의 번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를 파헤쳐 봅시다. 의지라는 당신이 결코 볼 수 없는 주인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고 눈멀었으며 끈질긴 힘인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끌림도 목표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는 당신의 생각과 인격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번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그 아름답고 시적이며 가슴 아픈 경험을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영리한 속임수라고 불렀습니다. 남녀를 가두어 의지에 봉사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환각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떠밀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성격, 웃음소리, 분위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빠진 이유는 의지가 잠재적인 유전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녀의 몸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는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 대칭이 고대의 번식 본능을 자극했고 그녀의 향기가 문명보다 오래된 뇌의 일부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보호하고 부양하며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진 것처럼 여자에게는 매력을 발산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잔혹한 진실을 외면할 때 당신은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양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마법으로 분장한 생물학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점은 그 환상이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를 하이제킹합니다. 당신은 시를 쓰고 약속을 하고 그녀를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그저 코드를 실행하는 체스말에 불과합니다. 왜 그녀가 집착의 대상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왜 비이성적으로 변할까요? 왜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까? 왜 그녀의 목소리, 승인, 부재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까요?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빠진 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특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강박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종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논리와 야망, 심지어 존엄성까지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칵테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연이 채워놓은 목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을 약한 성별이라고 불러 악명이 높습니다.
현대의 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성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권력 분립을 설명한 것입니다. 남자는 물리적으로 더 강합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더 가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은 남자를 소모적이고 공격적인 사냥꾼, 전사, 건설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존자, 선택자, 방어자, 영리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능의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여성이 종족의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여성이 의도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매혹하고 조작하고 시험합니다. 선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걸러내는 방식이고 자연이 가장 강하고 자원이 풍부한 수컷만이 유전자를 물려주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멀어질 때, 당신이 쫓아가는 순간 흥미를 잃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당신의 기틀을 시험할 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남자들에게 사랑을 아예 피하라고 경고했을까요? 이것은 증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것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본능에 눈먼 남자는 평생 사랑이라는 환상 아래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것이 남자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을 멀게 하고 꺾어버리며 집어삼킵니다. 남자는 요구하지도 않은 여자를 위해 왕국을 바칩니다. 사명을 버리고 친구를 배신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한 욕망, 특히 검증되지 않고 이상화된 욕망은 모든 사슬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구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숭고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을 강제하기 위해 감정을 이용하는 메커니즘이자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설렘과 집착, 가슴앓이가 모두 함정의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평생 거짓말을 숭배하며 삽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여자를 쫓습니다. 선택받기를 바라며 로맨스라는 재단에 자신을 바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이해하고 사랑을 축복이 아닌 설계로 보게 되면 당신은 여자를 증오하지 않게 됩니다. 삶에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유로워질 뿐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되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욕망을 느끼되 복종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이해하되 당신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적 명료함과 권력, 그리고 평화의 시작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권리는 반으로 줄고 의무는 2배가 되는 것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화, 노래, 그리고 무지한 남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들로부터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지상 목표가 그녀의 마음을 얻고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그녀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남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구걸하지 않는 남자, 꺾이지 않는 남자, 소유할 수 없는 남자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본 것, 즉 사랑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주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방 저편에 있는 그녀를 봅니다. 붉은 입술, 섬세한 이목구비, 부드럽게 빛나는 피부. 당신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녀가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죠. 그녀의 미소가 주는 아첨, 침묵의 미스터리, 거리감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비관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그 메커니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명령으로 해석하기를 멈추고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끌림을 진실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관심으로 측정된다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불나방이 아니라 불꽃이어야 합니다. 평생 당신은 그녀의 궤도를 돌고 그녀를 얻고 감동시키고 그녀를 중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중심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중심이라면 어떨까요? 남성적인 정신은 방해받지 않을 때 제국을 건설합니다. 책을 쓰고 전쟁을 치르며 현실을 빚어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최면이 걸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무너진 삼손처럼 입맞춤 한 번에 왕국을 불태운 위대한 왕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권력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남자들은 욕망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혼자 죽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로맨스라는 목줄에 매이지 않은 채 삶을 걸어갔고 덕분에 세상을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쾌락 대신 목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안락함 대신 자유를 구합니다. 인정보다 존중을 갈망합니다. 당신 자신조차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과 실현, 혹은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그 불을 꺼뜨립니다. 하지만 깨어난 남자는 그 불꽃을 지핍니다. 고독을 연료로 삼고 불편함을 연마석으로 삼으며 실망을 이정표로 삼습니다. 그는 왜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왜 나는 나의 사명을 잊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명확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알아차릴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할 것이며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자연이 만든 본성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본능이고 선택이며 보상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당신의 적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적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눈먼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 그 중독적인 황홀경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고 본능이며 생물학이 당신의 뇌를 장악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가벗겨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선하기 때문에 그녀가 무언가 빚지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녀는 빚진 것이 없습니다. 자연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공정함을 요구하기를 멈추고 권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외의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남자가 감히 깨닫기 전에 이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지적일수록 여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짓 한 번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녀가 멀어질 때 무너지지 않는 남자, 자신을 알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 그런 남자가 바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깃을, 에너지, 자세, 그리고 권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친절함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함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본연의 남자가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여자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별들이 중력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듯 그들이 당신의 주위를 돌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자연은 권력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결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이었고 시험이었으며 환상이었습니다. 진실의 뿌리를 내린 당신 자신이 바로 보상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당신을 이끌 때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차갑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당신이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거리감을 비웃게 두십시오. 하지만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제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유가 사랑의 더 높은 형태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아름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단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결코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날아오를 것입니다.